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미국 측은 가장 높은 수준의 의전인 국빈 방문에 준하는 예우를 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설명 들어보시죠. 트럼프 대통령 네 분의 초청으로 김정숙 여사와 함께 백악관을 방문해서 상견례를 겸한 정상대회 간의 첫 만남을 갖고 이어서 백악관에서 환영 만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는 국빈 자격으로 이루어지며 따라서 모든 비용을 미국이 부담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한편 박근혜는 국빈이 아니어서 모든 비용을 세금으로 부담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런 주장은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청와대는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가 공식 실무 방문 형식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빈 방문보다는 의전 단계가 낮은 것인데요. 따라서 비용은 방문국인 우리 정부가 부담합니다. 다만 박근혜의 첫 방미 의전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실무 방문보다 한 단계 낮은 실무 방문이었습니다. 첫 미국 방문부터 공식 실무 방문 의전을 받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미국 측의 파격적인 예우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조율하는 과정에서도 드러났는데요. 미국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을 최고로 모시겠다고 우리 측에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빈 전용 숙소인 영빈관 블레어 하우스에서 3박 4일 동안 머물 예정인데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의 첫 방미 때 영빈관에서 3박 이상을 한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 정상부부에게 백악관 공식 환영 만찬 일정을 잡은 것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부부가 처음인데요. 박근혜 정부에서는 오찬 회동만 이뤄줬었죠. 미국 의회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연설 성사를 거듭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미국 측의 파격적인 예우가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였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며칠 동안 좀 심각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좀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동아제약이라는 회사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동아제약이 있고 동화약품이 있는데 네. 서로 다른 회사지요? 네, 동화약품은 부채표 활명수 뭐 이런 거 만드는 회사죠. 예. 네. 근데 동아제약은 네. 다른 회사.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동아제약은 그 회사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회사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바카스, 포카리 스웨트, 예, 뭐 이런 것들이 걸려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이 동아제약을 고른 이유는 이틀 전이죠. 27일에 동아제약을 지금 이끌고 있는 지주회사가 동아소시오홀딩스라는 곳인데요. 그냥 쉽게 동아제약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동아제약의 오너가 강정석이라는 사람입니다. 회장인데요. 이 사람이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소환이 됐습니다. 그런데 강정석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생소하실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오히려 이 사람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강정석의 아버지가 옛날에 전경련 회장을 했었던 강신호라는 사람이에요. 예, 네. 예. 근데 이 집 강신호 회장은 뭐 여담입니다만 1927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90이죠. 네. 제가 동아일보를 다닐 때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이 2001년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예. 근데 이때 각신문사들이 난리가 났어요. 밤에 세상을 떠났는데 보통 정주영 같은 재계 건물이 그 세상을 떠나면 사망 시간이 오전, 오후 이러면 이제 기사 준비하기가 쉬운데 예. 밤 늦으면 이 기사를 크게 여러 면을 털어서 써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갑자기 일이 벌어지니까요. 그래서 그 준비성이 있는 언론사들은 이런 그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사들이 나이가 들면 갑자기 세상을 떠날 걸 대비해서 기사를 미리 준비해 놓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건 뭐 방송사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네. 제가 있었던 그 CTS 기독교 TV 같은 경우에는 한경직 목사가 이제 소천할 경우를 대비해서 만들었는데 그거를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 추모 특집 프로그램을 만들고 10년 뒤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가 많죠. 예.
타이밍이 잘 안 맞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동아일보 경제부에 있었는데 동아일보가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겁니다. 정주영 회장 사망에 대해서요. 그래서 다음날 신문을 딱 펴보니까 조선이나 중앙에 비해서 뭐 양과 질에서 너무 밀린 거죠, 기사가요. 그러니까 이제 편집국 회의에서 경제부장이 박살이 났습니다. 예. 그래서 그날 당장 저희 경제부 기자들한테 떨어진 오더가 뭐였냐면, 당장 기업인들 중에 70 넘은 사람들,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회장들 있으면 다 조사해서 미리 기사 써도 이게 이제 떨어진 오더였습니다. 예,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증권사 기자여서 증권사 오너 중에 나이 든 분들 뭐 건강 체크하고 그런 걸 했는데, 경제부 회의 때 보니까 당시에도 재계에서 이 강신호 회장이 제일 고령이었던 겁니다. 예, 2001년에도 나이가 74이었어요. 그래서 그쪽 취재 기자가 그쪽 홍보팀에 전화를 해서 진짜 죄송한데 여쭤보기 좀 그렇지만 요즘 회장님 건강이 좀 어떠시냐고 이렇게 물어본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홍보실에서 왜 물어보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큰 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우리 회장님 진짜 걱정 없습니다. 우리 회장님은요, 자위대나 꾸준히 복용하시고요, 성생활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답을 했대요. 그게 동아제약에서 자위대나라는 발기부전 치료제를 만들어서 그게 히트를 쳤거든요. 그게 비아그라와 같은. 비아그라 짝퉁이죠. 비아그라 짝퉁을 만들어서요. 그런데 홍보실에서 강 회장이 자위대나 꾸준히 복용하고 계시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가 들어서 제가 아직도 강진호 회장의 그 일화가 되게 기억에 납니다. 아니 근데 동아제약하고 동아일보는 무관하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신동아라는 건설회사하고도 상관없고요. 동아건설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동아제약이라는 회사가 얼마나 개판 5분 전인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자위대나 이야기 드렸지만 참 민망한데 이 출발 또한 강 회장의 성생활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네. 그래요? 27일 나온 뉴스를 일단 보겠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발이고요. 현재 오노인 강정석, 강진호 회장의 넷째 아들입니다. 이 사람을 약사법 위반, 횡령 두 가지 혐의로 소환을 했습니다. 횡령은 뭐냐면 강정석 회장이 회사 돈 700억 원을 빼돌렸다는 거고요. 이 돈 중에 일부를 이제 제약회사들이 많이 하는 짓, 의료계에 우리 약품 써주면 리베이트 얼마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리베이트 비용으로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700억 원을 또 접대비로 썼다는 거죠. 검찰이 지금까지 확인한 리베이트 규모가 한 30억 원, 횡령 금액은 700억 원. 검찰이 이걸 3월에 단서를 잡았다고 해요. 동아제약에 리베이트를 뿌린다는 첩보를 입수를 해서 이제 이거를 쭉 수사를 하다가 횡령에 걸려들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고, 저는 사실 이걸 김프로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걸 알고 김프로가 자주 하는 표현대로 캐비닛에 넣어놓았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캐비닛에 넣어놓고 있다가 새 정부가 들어서고 공정위원장에 김상조 선생님이 들어서고 재벌들 갑질을 견제하기 시작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캐비닛에 넣어뒀던 걸 재빨리 꺼내서 3월에 잡았던 단서를 갑자기 수사를 시작해서 강정석을 부른 게 아닌가. 이건 제 짐작입니다. 제 짐작이에요. 강정석이라는 사람도 특이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엊그저께 제가 브리핑 때 말씀드렸던 정우영, 미스터 피자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해욱, 정일선, 조연아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갑질 기물 파손 전과가 있는 사람입니다. 강정석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벌 3세, 2세 이런 애들 중에 정상인 놈을 찾는 게 더 어려울 정도예요, 사실은요. 이 강정석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15년에 어떤 병원에 들렀어요. 근데 이제 주차를 해놓은 건데 주차 딱지 없이 주차를 해놓은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 병원 건물 주차 관리인들이 당연히 이 건물에 주차할 자격이 없는 차가 주차를 했으니 주차 경고 딱지를 붙였겠죠. 그런데 알다시피 병원 안에서 붙이는 그런 주차 경고 딱지는 과태료를 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딱지를 떼기가 좀 어려울 뿐이죠. 그리고 주차를 개판으로 했으니까 뭐 주차 관리인께서 붙였을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거니까요. 그러면 그런 일을 당하면 화는 나지만 보통 사람이라면 차를 그냥 몰고 나가죠. 그리고 그 스티커를 뗍니다. 동아제약 회장쯤 되면 부하 직원 시켜서 스티커를 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강정석은 어떻게 하냐면 열이 받아서 주차관리 사무실로 쳐들어갑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주차관리 사무실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리든가 갑질을 하려면은요. 그냥 나오든가
정말 욕을 하고 싶으면 충분히 기다려서 뭐 화를 내거나 뭐 이러는 게 정상이잖아요. 예. 근데 강정석은 어떻게 하냐면 아무도 없으니까 사무실에서 주변을 돌아본 다음에 책상에 있는 그 직원들의 노트북을 벽으로 던져버립니다. 노트북을 박살을 내요. 예. 그리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예. 근데 이게 나중에 CCTV 확인 결과 잡힌 거죠. 예. 이게 그 유명한 강정석 노트북 파손 사건입니다. 그때 이 사건이 되게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던 건 동아제약그룹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동아의 인재상이라는 대목이 나와요. 그 인재상이 봉사하는 동아인, 협력하는 동아인 네. 이렇게 돼 있고 강정석 회장 얼굴이 거기에 나와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 이런 인재상을 가진 기업 회장이 주차관리 사무실에서 노트북이나 집어던지고 뭐 이런 이제 얘기가 많았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보기에 이런 사람들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겁니다. 예. 화를 내려고 갔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기다리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값비싼 거 그냥 집어던지고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근데 뭐 재산도 있는 데다 남부러 올 것이 없는 환경인데 분노 조절을 왜 못해요? 제 말이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오히려 진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보면 한없이 느긋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재난을 가진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정신병 치료를 요하는 수준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예. 아무튼 이 강정석이 검찰 수사에 올라와 있다는 거고요. 이 사람이 이제 회장직에 오른 사연도 웃깁니다. 사남이라고 제가 말씀을. 저는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는 국빈 자격으로 이루어지며 따라서 모든 비용을 미국이 부담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한편 박근혜는 국빈이 아니어서 모든 비용을 세금으로 부담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런 주장은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청와대는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가 공식 실무 방문 형식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빈 방문보다는 의전 단계가 낮은 것인데요. 따라서 비용은 방문국인 우리 정부가 부담합니다. 다만 박근혜의 첫 3박 4일 동안 머물 예정인데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의 첫 방미 때 영빈관에서 3박 이상을 한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 정상 부부에게 백악관 공식 환영 만찬 일정을 잡은 것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부부가 처음인데요. 박근혜 정부에서는 오찬 회동만 이뤄줬었죠. 미국 의회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연설 성사를 거듭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미국 측의 파격적인 예우가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였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며칠 동안 좀 심각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좀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동아제약이라는 회사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동아제약이 있고 동화약품이 있는데 네. 서로 다른 회사지요? 네, 동아약품은 부채표 활명수 뭐 이런 거 만드는 회사죠. 예. 네. 방미 의전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실무 방문보다 한 단계 낮은 실무 방문이었습니다. 첫 미국 방문부터 공식 실무 방문 의전을 받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미국 측의 파격적인 예우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조율하는 과정에서도 드러났는데요. 미국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을 최고로 모시겠다고 우리 측에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빈 전용 숙소인 영빈관 블레어 하우스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미국 측은 가장 높은 수준의 의전인 국빈 방문에 준하는 예우를 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설명 들어보시죠. 트럼프 대통령 네 분의 초청으로 김정숙 여사와 함께 백악관을 방문해서 상견례를 겸한 정상내외 간의 첫 만남을 갖고 이어서 백악관에서 환영 만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